반갑습니다. 강남선비고요. 두산 LBT 주가 전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굉장히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한 걸 눈으로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저희 멤버십에서도 오늘 장전에 정부가 법인세율을 4개 구간으로 사실 이제 이 대주주 요건을 50억에서 10억 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늘리기로 한 부분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한 게 특징인데요. 사실 저는 상당히 이제 인상적인 건 뭐냐면은 대다수의 사람,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은 99.9999%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자신만 모르고 있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금 증세를 하기로 한 어떤 정책 결정자는 자신의 문제를 자신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땅을 치고 정말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고 답답해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실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우리는 시장 탓을 하기보다 지금 이런 시장 상황에서도 어떻게 돈을 벌까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을 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산 LBT 주가 전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 이런 식으로 큰 수익이 났다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계속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훌륭한 기업, 앞으로 더 훌륭해질 기업, 그 훌륭하다라는 추상적인 어떤 표현이 숫자로 바뀔 기업, 그러니까 이제 내러티브가 넘버로 바뀔 기업, 그 기업에 대해서 주목을 한다면은 향후에 영업이익, 실적 전망이 좋아질 기업 또는 그게 실적이 부합할 기업을 찾는다면 그 기업은 먼저 큰 상승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의 장기 음봉 속에서 주목할 거는 작년 8월 4일과 8월 5일,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8월 5일 블랙 먼데이였고 8월 2일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여기서 보시면 4월, 그러니까 작년 4월과 올해 4월과 작년 8월 그리고 작년 11월 이때 장의 흐름을 우리가 분석을 한다면은 지금 장은 어떤 종목을 산다면 큰 수익이 날 수 있을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두산에너비티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 작년 8월에 두산에너비티는 최저점이었습니다. 참고로 작년 8월로 돌아가면 두산에너비티는 박스권을 크게 돌파한 이후에 이제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크게 돌파한 이후에 원전 수주에 대한 실망감으로 엄청난 폭락이 나왔지만 작년 8월 5일 이후에는 다시 한번 저점을 찍고 반등을 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요. 일단 그 그림에 대해서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거고, 올해 4월 또한 두산에너비티를 누군가가 매수를 했다면은 저는 참고로 4월과 5월 사이에 25,000원과 21,000원 사이에 두산에너비티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강조했던 사람으로서 왜 매수를 강조했냐? 우리는 먼저 어떤 주식을 살 때 그 주식이 올라갈 만한 이유를 슈퍼사이클, 그러니까 산업 측면에서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쇼티지, 그 기업이 내놓는 제품이 쇼티지인 게 중요합니다. 제가 두산에너비티에 대해서 여러분들 두산에너비티 신규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두석 달간 3.5배가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기간 조정 또는 가격 조정이 나오는 게 정상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두산에너비티는 저는 9만원, 10만원, 12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얘기입니다. 2035년까지 실적 전망이 그렇기 때문에 2035년 기준으로 한다면은 당연히 주가는 선반영되고 29년과 2034년에 그렇게 주가의 흐름이 바뀔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황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최근 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산에너비티 어떤 사람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를 버텨가지고 이렇게 큰 수익이 났다라면은 그 사람은 현실적으로 만약에 5천만원을 샀다는 기준에서는 마이너스 25%, 그러니까 520, 5525 마이너스 1200만원을 버텼어야 돈을 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버텼다면 어떻게 돼요? 5천만원이 지금 대략적으로 2.5배 정도, 그쵸? 1억, 그쵸? 1억 한 2,500 정도 됐을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올라갈 종목을 잘 사서 버티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때도 전략적으로는 분명히 두산에너비티가 굉장히 좋은 그림이고 여기서 굉장히 크게 올라가겠지만 민주당 어떤 대통령께서 당선이 된다면은 민주당은 과거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가 있었고 원자력에 대해서는 감원전, 탈원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리스크는 노이즈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체코 원전 수주가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그때 당시에 구체적으로 25,000원 부근에 반드시 두산에너빌리티 주식을 사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몇 달 동안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지금도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는 주식이 하락할 때 이동평균선을 보고 분석하는 습관이 들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동평균선을 보고 분석하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대다수가 생각하는 방식, 대다수가 하고자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독창적인 생각이면서 더 빠른, 이제 몸은 좀 빨리 움직이고, 그쵸? 생각은 깊이 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은 깊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제가 계속 여기서 보시면은 최근 저점인 58,000원 58,000원을 이탈하는 순간, 그러니까 56,000원과 49,000원 사이가 한 번쯤 올 확률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누구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분석을 제대로 하고 뭐 이게 내릴 것이다 얘기를 하기에는 지난 몇 달 동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았고 앞으로도 좋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매수하라고 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숫자가 제대로 찍히고 있는 선박엔진이라든지 조선주를 매수하는 게 좋겠다. 우리 멤버십에서 계속 강조를 했고, 그러다 보니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은 너무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매수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작년 8월 4일과 올해 4월 달의 시장 폭락은 분명, 특히 올해 4월 같은 경우는, 올해 3월과 4월 같은 경우는 정책 결정, 그러니까 폴리시 메이커의 어떤 리스크 계엄과 탄핵, 이런 것들이 엮이면서 있었던 겁니다. 그걸 저는 퀀트로 분석하면서 지금은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되고 최소 20-30%의 시장 상승을 기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당시 영상 속에서 꾸준히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 저희 멤버십에 가입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지금도 당시에 하락했던 종목들 중에 제가 사라고 했던 종목, 특히 작년 8월 5일에 HD현대중공업을 사라고 했는데, 그리고 성광밴드하고 HD현대중공업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작년 영상에. 근데 그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향후의 실적이 좋아지며 당시의 실적이 좋았습니다. 특히 성광밴드와 HD현대중공업은 2024년 여름,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전이었는데 2024년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그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이 종목들은 슈퍼사이클, 그러니까 조선업 슈퍼사이클, 그리고 피팅밸브 슈퍼사이클, 트럼프 대통령 관련 수혜주로 엮이면서 굉장히 큰 상승이라는 게, 제가 이제 12,000원, 13,000원에 사라고 했던 성광밴드는 최종 37,000원, 거의 3배 가까이 올랐고요. HD현대중공업 또한 당시에 8월 4일 18만원, 19만원, 20만원 사이에 매수를 강조했었는데 현재 50만원까지 정확히 2.5배로 올랐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결국에는 가장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을 사는 게 팩트입니다. 지금도 이번에 만약에 시장이 추가로 하락한다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이면서 향후의 실적 전망이 굉장히 밝은 종목을 사는 게, 그게 팩트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주목하시고 명심하셨으면 좋겠는 게요, 시장은요 오르는 종목이 더 오릅니다. 오르는 종목이 더 올라요. 그걸 우리는 주도주라고 설명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두산에너빌리티가 여기서 폭락이 나오면서 이제 대세로 끝났어, 여기서 이제 4만원 3만원 밑에까지 내려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주도주 못 올라, 이 얘기랑 똑같습니다. 시장이 아예 다 망가질 거야, 이 얘기가 좀 비슷해요. 물론 저도 사실은 두산에너빌리티를 말씀을 드리지만, 두산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용을 통해서 좀 이 종목에 대해 관심이 많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타임 두 타임 더 올라갈 확률이, 한 타임 두 타임이라는 건 이제 1-2년 정도 더 올라갈 확률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원자력 같은 경우도 뭐 1-2년 정도 더 올라갈 확률이 있는데, 원자력 같은 경우는 수주가 핵심인데 불가리아 원전이 11월과 12월에 예상되는데, 계획되고, 근데 그 상황에 우리가
만약에 불가리아 원전이 안 돼.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제가 이제 3개월에서 6개월간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한 8개월 이상 기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최악의 그런 상황이 나오면. 근데 그게 기간 조정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가격 조정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원자력을 매수한다는 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는 5만원 이하에서 매수를 해서 최종적으로 12만원, 15만원까지 버텨가지고 2배 이상 수익이 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제가 이제 절대 여기서는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제가 이제 단기로는 분석 못한다고, 그 누구도 여기서 분석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허상이에요, 허상. 사실 여기서 이제 주식을 분석한다는 거는 뭐 일맥균형 이론으로도 분석하고 뭐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33일, 37일 정도의 흐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25일이니까 향후에 이제 지금부터 한 10거래일에서 15거래일 정도, 그러니까 10거래일 내외가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2주네, 2주. 그렇죠? 그러면은 8월 정확히 14일부터 8월 14일이니까 본격적으로는 8월 18일부터는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겠는데, 저는 왜 이런 디테일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냐면은, 두산엘리베이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희 멤버십에서 솔직히 제가 오늘도 뭐라고 했냐면, 오늘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할 겁니다. 미국 시장이 급락했습니다. 증세 관련 리스크로 오늘 시장은 큰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급락할수록 현금이 중요하며 주도주 역할을 했던 조선주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주가 뭐예요? 지금 가장 빠르게 반등을 시도합니다. 조선주가. 그죠? 조선주가 가장 빠르게 그나마 반등해요. 그렇죠? HD 현대미포도 제가 여기서 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11만원, 13만원, 16만원, 17만원의 매수를 강조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오르는데, 이번에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당연히 박스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박스권. 이 박스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18만원, 17만원, 16만원 라인에서는 매수, 20만원 위에서는 매도. 이 관점으로 좀 심플하게 봐야 돼요. 왜냐? 시장이, 그러니까 두산엘리베이터도 여러분이 이렇게 기간 조정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무턱대고 여기서 매수한다는 게, 세제 개편한 엔비디아 중국 보안 이슈, 미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 원화 약세.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사실은 이게 좀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제 개편안이 7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법인세, 거래세 인상,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문제는 대주주 기준 강화. 이게 이제 뭐냐면은 결국에는 11월부터는 좀 분위기가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조금 아는데 11월 초부터 해서 12월 중순 사이까지는 굉장히 시장 흐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태까지 시장의 흐름이었고, 그 시장의 흐름이 어쨌든 이제 이런 세금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걸 다시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본 어떤 정책 결정자가 이거에 대해 다시 뭐 자기 뭐 고집대로 사실 이제 뭐 지역 비하하는 건 아니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기 지방에 사셨던 분들은 뭐 조금 막혀 있거든요. 이게 유연하지가 않아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뭐 지방을 뭐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막혀 있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여태까지 했던 방식대로만 하지 그 다른 방식을 전혀 넣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실 뭐 이제 지방 비하하는 건 아닌데, 정책 결정자만큼은 조금 다양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 정책 결정을 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통령 응원하고, 이번 대통령 분명히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 통과시키라는 얘기는 안 할 거라 저는 단언합니다. 이거는 뭐 바보 인증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기존에 이제 50억 여기서 뭐 10억으로 바뀐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이제 솔직히 헛웃음뿐이 안 나오는 바보 인증인 거예요. 제가 볼 때 이제 저가 매수하라고 정부가 이게 이제 좀 도움 주신 거죠. 저가 매수하라고. 뭐 매수 못 하셨던 분들 이제 이대로 쭉 올리면은 또 매수 못 하니까 이제 서민들이 매수하라고 도움 주시는 거겠죠. 근데 이제 퀀트 관점에서 보시면은 코스피가 7% 내외.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부터는 3050 내외와 그리고 이제 10%인데 2950. 뭐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월요일 화요일 사이에
한 번, 두 번 또 엄청난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러는 사이에 이제 저가 매수는 끝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8월 4일 이후에 현대중공업이라는 주식은 작년 8월 4일 이후에 현대중공업 주식은 2.5배 올랐고, 파마리서치라는 주식도 작년 8월 4일 이후에 그죠, 굉장히 크게 오릅니다. 그죠? 오히려 이 종목 8월 5일이 뭐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은 막 더 밑으로 내려갈 것처럼 폼 잡다가 13만원에서 60만원까지 가요. 오른 주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주식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실적을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는 종목을 잘 보고 그 종목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단기로는 뭐 HCT 같은 종목도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뭐 기록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소형주를 사면 안 돼요. 무조건 이제 좀 중대형이면서 어닝이 계속해서 서프라이즈 날 만한, 그거는 뭐냐? 뭐 당연한 건데, 사실 이제 미국하고 한국이 계속해서 뭐예요? 정책 결정 측면에서 계속 좋은 이슈거리를 만드는 조선업은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 임기 동안 가장 크게 오른 종목은 다름 아닌 에코프로라는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에코프로도 제가 이제 추억이 있는 게, LNF하고 에코프로가 어떤 추억이 있냐, 2019년하고 2020년 이때 에코프로를 사라고 했었습니다. 멤버십에서 특히 LNF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에코프로와 LNF가 실적이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라는 얘기 때문에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바이든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바이든으로 바뀐 게 2020년이었는데, 그쵸? 바이든으로 바뀐 게 2020년 아니었나요? 아무튼 바이든 대통령 임기 동안 가장 크게 오른 거는 IRA 관점에서, 그쵸? 2021년부터 2021년 1월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IRA 관점에서는 지금 보면은 무섭게 달린 게 다 2차 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코스모신 소재, 에코프로 이런 주식이 실적이 엄청나게 좋은 종목은 아니었어요. 적당히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원자력하고 조선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트럼프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동안은 가장 크게 오를 만한 종목은 역시 조방원이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25년 1월부터 시작했고, 25년 1월부터 조방원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조선방산 원자력의 주도주 역할은 여기서 끝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해서 두산에너비티 갖고 계신 분들은, 두산에너비티가 물론 7만원과 지금 6만 5천원 이 라인을 막혀 있는 게 사실이지만, 기술적으로만 보기보다 조금 전체적인 이제 흐름이, 가스터빈이 3분기부터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또 기록할 확률이 있고, 지금 시장이 안 좋으면 당연히 1차 조정 국면에서는 언더퍼폼 기록한다. 제가 이제 1차 조정 구간이 여기서 보시면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였는데,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에, 특히 7월 초에 제가 조선주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강조했고, 저희 멤버십에서 조선주를 사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큰 수익이 나고 있고, 큰 수익이 났고, 지금부터도 저는 계속해서 조선하고 원자력을 보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사는 지금부터 이제 분석하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못 오른다는 개념보다 너무 급하게 올랐다. 그래서 조선, 원자력, 그리고 정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보 인증하는 거예요. 만약에 50억에서 10억을 진짜 바꾸면 바보 인증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분명히 코스피 5천에 대한 꿈을 얘기하고 있고, 그 꿈을 위해서는 반드시 말도 안 되는 정책은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분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은 이제 저가 매수 구간으로 지금 분위기가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저는 봤을 때 라운드 프라이스 관점에서도 하루 이틀 더 하락하고 분명히 이제 그게 최저점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선반영되거든요. 웬만하면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폭락이 나올 때는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산에너비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6,000원과 5만원 사이가 저는 이제 엄청난 폭락이 나오는 그 순간이 최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마 이 주식을 다시는 못 살 상황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시장이 최근에 가장 크게 발표한 게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그 연관성도 있지만, 그것보다 10배 넘게 분위기가 만들어진 게 뭐예요?
조선입니다. 조선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 그래서 자사주 매입 소각 의무화 등 기존에 추진되었던 3법 개정안도 8, 9월 추진중이라는 점에서 주식의 우호적인 정책 기조가 완전히 전환된 건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래서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여전히 가계 자산의 부동산,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한 번도 한 적 없고 부동산에만 자산 다 모아놓은 정책 결정자는 이제 좀 자기가 알아서 물러서야 되는데 너무 얼마나 이제 흉측합니까? 그 모습이. 자기가 막 높은 자리에서 뭘 해보겠다고. 근데 이제 나라는 골로 가지. 그렇죠? 제가 이제 조금 말을 격하게 하는 걸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주식 시장을 누가 이끌어갑니까? 누가 이끌어갈까요? 거래 대금이 이끌어가지 누가 이끌어갑니까? 제가 두산에너비티 상승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래 대금이 1조 5천억이 나오면서 박스권을 돌파한 주식을 한번 찾아보시라. 이런 주식이 거의 없다. 그러면 이 주식이 마이너스 35% 됐다는 거는 황금 같은 기회다. 그래서 21,000원에 매수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여기서 보시면 거래 대금이 제가 왜 오냐면 이런 주식이 없습니다. 이거는 압도적으로 내가 주도주가 될 거라고, 내가 제일 잘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거래 대금만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실적도 얘기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한 번도 HD현대중공업도 보시면은 단 한 번도 여기서 보시면은 거래 대금이 크게 나온 적이 거의 없는데 갑자기 이제 거래 대금이 보시면 2천억 나오면서 그죠?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이게 시장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18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서 저는 수차례 HD현대중공업 매수를 했고 도산에너빌티 수차례, 자 효성중공업과 한화엔진 또한 실적의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할 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재미없는 동안 이 쇼티지 관련해서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만한 기업들은 이렇게 위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안 좋을 때는 그냥 매수 찬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저는 지금도 사실은 저는 KBT 쪽에서는 어떤 종목 한 종목 정도 보시고 뭐 원자력은 이제 많이 볼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자력은 폐쇄적이고 비즈니스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두산LBT하고 현대건설 정도만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라인에서 이제 해결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조선이 탑픽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금 거의 몇 달 동안 특히 몇 주 동안 조선은 말씀드리면서 조선 관련주 분위기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싶고, 우리 멤버십은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것을 최대한 빨리 전달드리기 때문입니다. 멤버십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멤버십은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은데요. 제가 장전에 시작부터 우리 시장이 오늘 폭락이 나올 것이니 현금 비중 확대하라고 했는데 HD한국조선해양 120만원 수익 나셨고요. 오늘도 100만원, 현대중공업, 세진중공업, HD현대마이너진, 한화엔진, 우양HC, HD한국조선해양 여기서 보시면 100만원, 300만원 이번 한 주간 수익 나셨네요. 900만원 이번 한 주간 수익 나셨습니다. 자, 보시면은 8월 1일 오늘 하루 500만원 수익 나셨네요. 그동안 계속해서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같은 종목은 매도하지 말라고 7월 초, 4월 계속 매수 강조하면서 말씀드린 종목들인데 이렇게 큰 수익이 났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멤버십은 엄청난 수익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HD현대마이너진, 현대건설 52%나 수익 나신 분 계시고요.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미포 보시면 34%, 18% 큰 수익 축하드립니다. 특히 HD현대미포는 매도하지 말자, HD한국조선해양도 매도하지 말라 해서 이제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관점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290만원 일주일간 버셨고요. 보시면 코스맥스 110만원, 세진중공업, HD현대중공업, 여러분들은 이제 눈치가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교육하는 종목들이 주로 실적이 우량한 종목들입니다. 코스맥스, 세진중공업, 하나오션까지 53만원, 250만원 수익 나셨고요. 4천만원 수익 나셨네요. 7월 한 달간 축하드립니다. 7월 한 달간 1800만원 수익 나셨네요.
손실 난 것까지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금 분위기 너무너무 좋고요. 멤버십은 이렇게 그 시장 대비해서 큰 수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멤버십 수익 축하드리고요. 보시면 61만원, 세진중공업, 코스맥스, 삼성중공업, 세진중공업. 보통 이제 세진중공업을 많이 수익 나셨는데 저희 멤버십에서는 세진중공업을 지난주 초부터 말씀드렸는데요. 몇 거래일 만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동송화인테 19만원, 삼성밴드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최고십니다. 10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났죠.